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 중에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어서요.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안재현 씨, 구혜선 씨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평범한 연예 기사가 아니고요. 호환성 매트릭스랑 에너지 및 카르마 타임라인 분석이라는 솔직히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틀로 관계를 해석한 자료더라고요. 네, 그쵸?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죠? 이 분석을 보면요. 두 사람이 만나면서 그냥 개개인이 아니라 음. 하나의 제3의 에너지 실체?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에너지 안에 뭐랄까 시작부터 이미 예정된 어떤 종결까지의 DNA 같은 게 담겨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맞아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 네네. 이 분석의 핵심은 결국 두 사람 각자의 특성보다는 그 둘의 결합 자체가 만들어낸 그 고유한 에너지 시스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떤 예정된 경로를 가졌는지, 심지어 뭐 영적인 목적까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영적인 목적이요? 와.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의 그 핵심 에너지, 또 그걸 덮고 있던 어떤 환상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타임라인 분석까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관계의 핵심, 그 심장부 에너지가 15번, 악마 에너지라고 하던데 이름부터가 정말 강렬해요. 이게 뭐 좋은 뜻도 있나요? 그쵸. 이름이 주는 인상이 워낙 강렬하죠. 근데 이 분석 틀 안에서는요, 15번 에너지가 양면성을 가져요. 긍정적으로는 뭐랄까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나 열정, 혹은 물질적인 성공, 풍요,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냥 확 끌리는 매력 같은 거죠. 그런 매력이요? 네.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그게 바로 속박이나 상호 의존, 병적인 질투, 집착, 심지어는 상대를 막 조종하려는 욕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있잖아요. 거기에 극단적으로 집착하게 되기 쉽다고 분석합니다. 와, 정말 양날의 검 같네요. 매력이 곧 속박이 될 수도 있다니. 근데 이 분석에서 더 결정적이라고 본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두 축이랄 수 있는 남성적 에너지 흐름이랑 여성적 에너지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15번 에너지였다는 점이에요. 둘 다 15번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보통은 서로 다른 에너지가 만나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좀 찾아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15번 에너지가 서로를 계속 증폭시킨 거예요. 마치 뭐랄까 반향실 효과처럼요. 서로의 부정적인 면, 예를 들면 통제욕이나 관계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이 어떤 균형점 없이 계속 커져만 갔다는 분석인 거죠. 서로 브레이크가 안 됐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은 결국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임계점을 넘어버리고 결국 공개적인 갈등으로 빵 터진 게 거의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15번 에너지가 그렇게 강렬한 핵이었다면 그걸 뭔가 좀 감싸는 듯한 에너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18번 달 에너지가 바로 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는데요. 18번 달 에너지, 이건 또 어떤 건가요? 환상?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18번 달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환상, 비밀, 불확실성, 때로는 뭐 자기 기만과도 관련이 깊다고 봐요. 이 분석에 따르면 이 관계, 특히 대중에게 비춰진 모습은요. 실제 현실이라기보다는 이 18번 에너지가 만들어낸 어떤 환상의 베일, 그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신혼일기 때 그 모습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신혼일기 속 그 달콤하고 완벽해 보였던 커플 이미지, 그게 바로 이 18번 에너지의 대표적인 발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대중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당사자들 스스로도 실제 관계의 모습보다는 그 예쁘게 포장된 이미지 자체를 더 사랑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18번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요. 불안감이나 숨겨진 두려움, 의심 같은 것들을 막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불륜이나 속임수에 대한 걱정 같은 거요. 음, 그래서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그 공개적인 폭로전은 이 18번 달 에너지의 베일이 확 찢어지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불안, 의심, 어쩌면 기만까지도 그냥 수면 위로 다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관계의 어떤 상호작용?
주고받는 부분에서는 6번 연인 에너지가 2번이나 나온다는 점도 좀 흥미롭던데요. 연인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반전이 있나요? 네, 6번 연인 에너지도 역시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당연히 순수한 로맨틱한 사랑, 조화, 아름다움,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의미하죠.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관계의 균형이 깨지거나 혹은 이상화했던 상대에게 실망하거나 심지어는 관계가 깨지거나 불성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2번이나 나타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강조되는 건가요? 이 분석에서는 그걸요, 관계 내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계속 반복해서 서게 되었다는 신호로 읽어요. 일종의 뭐랄까, 업보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주어졌다는 거죠. 아, 선택의 순간들이요? 네. 예를 들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빨리 결혼을 결정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거대한 6번 에너지의 선택이었던 거고요. 또 그 사적인 관계를 신혼일기 같은 방송을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한 결정. 이것도 또 다른 중요한 6번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이혼이라는 결정까지도 이 분석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6번 에너지의 업보적 선택, 그 연장선상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 분석은 관계의 목적 자체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분석의 가장 독특한 주장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 관계는 애초에 영원한 행복, 이걸 누리려고 만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영혼의 계약, 즉 어떤 카르마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설계된 관계였다는 해석입니다. 그 목적을 2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하늘의 목적,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의 목적은 12번 매달린 남자 에너지로 나타난다고 봐요. 12번 매달린 남자.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고통스러운데요? 그렇죠.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에너지죠. 12번 에너지는 희생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는 걸 상징해요. 이 분석을 따르면 두 사람은 이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에고, 자아, 그리고 완벽하게 포장했던 그 대중적 이미지, 나아가서는 관계 그 자체까지도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럴 때 항으로서 관계의 핵심을 이루던 그 15번 악마 에너지, 즉 속박과 집착이라는 그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이 관계의 영적인 목표였다는 해석이죠. 그럼 땅의 목적, 현실적인 목적은 뭐였다고 하나요? 그건 21번 세계, 더 월드 에너지로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21번 에너지는 완성, 종결, 그리고 하나의 큰 순원을 마무리 짓는 것을 의미해요. 완성, 종결?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21번 에너지가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그러니까 뿌리 지점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관계 자체가 어떤 거대한 카르마적인 순환고리를 끝내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 분석의 시각에서는 이별이나 이혼이 관계의 실패가 아니네요.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완결지은 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분석대로라면 관계를 끝맺는 것, 그게 바로 21번 에너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였던 거죠. 오히려 관계를 억지로 지속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 목적이나 지상 목적에 반하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참 독특한 관점이네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가져온 문제, 카르마의 꼬리? 이런 개념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이 분석 체계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카르마의 꼬리는 간단히 말하면 이 분석 틀에서 볼 때 두 사람이 이전 생애로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 생의 관계로 가져온 숙제 같은 문제점들을 의미해요. 이 관계에서는 9번 은둔자, 3번 여제, 21번 세계, 에너지 조합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는데요. 9번, 3번, 21번. 네. 각각 고립감 9번, 또 여성성이나 가족과 관련된 어떤 이슈 3번, 그리고 어떤 중요한 주기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경험 21번,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과거의 업보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 과거의 문제들이 이번 생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나타났다고 보는 건가요? 이 분석은 그 과거 패턴이 이번 관계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재현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자면 구혜선 씨가 인터뷰 같은 데서 언급했던 관계 속에서의 깊은 고립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9번 은둔자 에너지의 영향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본인이 마치 가정주부 역할이나 돌봄 역할에만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느꼈던 부분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3번 여제 에너지 역할을 좀 왜곡돼서 발현된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때까지 과거의 어떤 소통 방식이나 문제 해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었던 모습은 순환의 미완성을 의미하는 21번 에너지 상태가 반복된 것이다. 이렇게 연계를 짓습니다. 와, 과거에서 가져온 문제까지 연결해서 보다니 정말 깊이 들어가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실제 두 사람의 관계 타임라인이랑 이 분석에서 제시하는 연도별 에너지 흐름이 놀랄 만큼 일치한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게 정말 그런가요? 몇 개 중요한 시점만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이 이 분석의 설득력을 상당히 높여주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는데요. 한번 몇 가지 주요 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4년, 이때가 관계가 시작된 해죠. 관계 0년차에 해당하는데 이때 에너지가 1번, 마법사예요. 1번, 마법사. 시작이네요. 네, 두 사람이 드라마 블러드 촬영장에서 만났잖아요. 1번 에너지는 강력한 새 시작, 잠재력의 발현, 굉장히 빠른 현실화 이런 걸 의미해요. 말 그대로 마법처럼 서로의 삶에 탁 나타나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해석이랑 딱 맞아떨어지죠. 오, 정말 시작은 마법 같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결혼은요? 그건 어떻게 분석되나요? 2016년, 관계 2, 3년 차인데요. 이때는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에너지가 지배하는 해였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이해 5월에 결혼했죠. 네, 맞아요. 이 분석은 이걸 그냥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한번 크게 확 돌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봐요. 이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의 그 카레마적인 주기가 확고하게 맞물리고 앞서 말한 여러 에너지들 15번, 12번, 21번 같은 그 계약된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말하자면 수레바퀴를 돌린 행위였다는 해석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거창하네요. 그럼 그 신혼일기로 대중적인 이미지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는요? 그때는 어떤 에너지였을까요? 그게 2017년, 3, 4년 차인데요. 이때는 19번 태양 에너지의 해였다고 봅니다. 태양. 밝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19번 태양 에너지는 기쁨, 성공, 명성, 그리고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는 명료함 이런 걸 상징해요. 신혼일기 출연은 그야말로 그들의 관계를 가장 밝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확 드러낸 사건이었죠. 물론 그 밝음이 아까 말한 18번 달 에너지의 환상으로 어느 정도는 포장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외형적으로는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였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따르는 법이죠. 관계에 좀 균열이 가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나요? 이 분석에 따르면 2018년 4, 5년 차에 9번 은둔자 에너지가 찾아오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9번. 은둔자. 아까 카르마 꼬리에도 있었죠. 네, 맞아요. 실제로 이 시기에는 두 사람 관련해서 별다른 소식이 없었던 좀 조용한 해였거든요. 근데 9번 은둔자 에너지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성찰하거나 혹은 거리두기, 때로는 고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두 사람이 점차 서로에게서 좀 멀어지고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르마의 꼬리에 있던 그 9번 에너지가 다시 활성화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침내 관계가 정말 파국으로 치닫고 이혼에 이르는 그 과정, 그 부분이 가장 극적이었을 텐데 거긴 어떻게 설명되나요? 네, 여기가 정말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그 공개적인 갈등이 폭발하고 이혼 소송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혼이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즉 2019년과 2020년, 관계 5, 7년 차에 해당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인연이 연속으로 8번, 정의, 에너지가 지배하는 시기에 일어났다고 분석합니다. 2년 연속 정의의 해였다고요? 네. 2019년 8월에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소송이 시작되었고 2020년 7월에 법적으로 이혼이 마무리되었죠. 딱 2년간 8번 에너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와, 8번 정의.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8번 정의 에너지는요. 진실 규명, 책임 소재 확인, 어떤 법적인 문제, 그리고 카르마적인 균형 맞추기 이런 걸 상징해요. 숨겨졌던 것들이 밝은 곳으로 혹은 법정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은 2019년 그 첫 번째 8번에는 대중 앞에서 벌어진 진실 공방과 어떤 심판의 해였다면 2020년 두 번째 8번에는 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카르마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매듭짓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완결의 해였다고 해석합니다. 판결이요? 네. 그래서 2020년 7월에 그 이혼 완료는 이 2년간의 8번 에너지 시대를 종결함과 동시에 이 관계의 지상 목적이었던 21번 세계 에너지, 즉 순환의 완결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타임라인 분석은 결혼이라는 운명 10번에서 시작해서 이혼이라는 정의 8번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이 분석 틀 안에서는 마치 처음부터 짜인 듯한 어떤 예정된 에너지 흐름을 따라간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와,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정말 이 분석은 안재현, 구혜선 씨의 관계를 굉장히 독특한,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관계는 처음부터 강렬했지만 좀 불안정한 악마 에너지 15번 위에 세워졌고, 네, 그렇죠. 그걸 달 에너지 18번이 씌운 환상 속에서 위태롭게 유지하다가 네, 환상의 베일이죠. 결국엔 예정된 카르마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희생 12번 그리고 완결 21번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네, 목적 달성이죠. 그리고 그 과정조차 정의 8번이라는 에너지의 이름 아래 진행되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의 이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계의 실패, 이게 아니라요. 오히려 매우 복잡하고 또 고통스러웠던 그 영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마침내 종결리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겁니다. 표련적인 결과였다. 네. 15번의 그 속박을 끊어내고 18번의 환상을 꿰뚫어보고 12번의 희생을 감내하고 궁극적으로 21번의 카르마 순환을 마무리 지은 행위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운명적인 시작 10번부터 이혼이라는 그 정의로운 종결 8번까지 그 타임라인이 에너지 흐름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점이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한 연예인 커플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관계의 성공이란 뭘까? 실패란 뭘까? 이런 걸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다르게 보게 하죠. 어쩌면 어떤 만남들은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영원한 행복이나 안정적인 지속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정말 강렬하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깊은 교훈이라던가 아니면 꼭 끝내야만 하는 어떤 타르마적인 매듭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 걸 하게 합니다. 네. 관계의 의미가 훨씬 더 다층적일 수 있다는 거죠. 꼭 이 에너지 분석이라는 좀 어려운 틀을 빌리지 않더라도요. 관계가 가지는 다양한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